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 법칙 다들 기억하시죠? 전쟁이 나면 금값이 폭등하고 안전자산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세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데 금보다 달러가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지금 글로벌 자금의 물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만 보면 환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엔화는 힘없이 무너지고 신흥국 자산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돈이 지금 안전한 곳을 찾아 미국으로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달러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달러는 유일무이한 생존 피난처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어온 금리 법칙이 왜 무너졌을까요? 지금 이 순간 거대 자금이 노리는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미 시장은 금리 게임을 끝내고 생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속절없이 녹아내릴 겁니다. 지금 환율 시장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이동, 그 충격적인 실체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전쟁이 나면 금이 아니라 달러가 먼저 오를까요? 분명 위험 신호인데 달러는 더 강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왜 금리라는 교과서적 공식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지, 오늘 그 거대한 머니 무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동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왜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보다 달러가 먼저 강세를 보이는 걸까? 우리는 그동안 위기 상황이 오면 금이 최고라는 공식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험이 감지될수록 달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공포 반응이 아닙니다. 자금이 흐르는 물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중동의 긴장과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는 시장의 기초 체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교과서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돈인데, 그 돈이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나 기민하고 구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쟁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왜 전쟁터 근처에서 달러로 몰려드는지, 그 배경에 깔린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어왔던 시장의 법칙이 왜 깨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추를 풀어보죠. 단순한 공포를 넘어 지금 시장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흐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비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리가 시장의 절대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도 오른다는 명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 금리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엔화 가치가 상승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엔화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죠. 반대로 금리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달러는 나홀로 독주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금리가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던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은 금리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는 여전히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메이저 자금들은 금리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변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금리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금리를 공부하고 환율을 예측하려던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올랐으니 엔화가 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금리라는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의 움직임을 읽는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자금은 거대한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미국이라는 목적지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대대적인 자산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신흥국 통화와 유로, 그리고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이들 국가의 화폐입니다. 자금이 더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단순히 미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위기 시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달러 자산이기 때문이죠. 신흥국 시장은 흔들리고 유로권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뒷걸음질 칩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안정과 환금성을 쫓아 무조건 달러로 대피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포트폴리오에 신흥국 관련 자산이 많다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돈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안전한 미국이라는 항구로 배를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폭풍우가 치는 신흥국 바다에 그대로 떠 있나요? 왜 하필 다른 안전자산이 아닌 달러만이 이 전쟁터에서 독보적인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달러는 투자의 대상이었습니다. 달러의 가치 변동을 예측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달러는 투자의 개념을 넘어선 완벽한 안전 보관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즉시 통용되고 가장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수단이 바로 달러입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달러가 있다는 점이 위기 때마다 달러를 불패의 안전자산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수익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산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달러는 그런 사람들의 공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잠재워주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엔화도 안전자산이라고 배웠는데 왜 이번 위기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까? 분명 엔화는 금리가 낮을 때 강세를 보이고 위기 때마다 엔고 현상을 보였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조차 깨졌습니다. 엔화마저 달러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는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이 아니라 엔화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달러가 왜 이제는 수익이 아닌 피난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엔화는 왜 그 피난처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 정교한 금융 시스템의 비밀을 지금부터 확실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엔화 가치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엔화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정답은 바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시스템 구조에 있습니다. 엔화는 오랫동안 글로벌 투자 자금의 대출 통화였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 그 돈으로 미국이나 다른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거대한 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즉각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화된 이 자금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금리 인상은 내부의 경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이것이 엔화 약세를 부채질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합니다.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의 지위를 상실한 채 투기적 자금의 놀이터로 전락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엔화에 얽혀있는 전 세계 투자 자금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 엔화라는 대출 통화에 의존하고 있기에 엔화의 하락은 곧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과 같습니다. 왜 엔화의 몰락이 신흥국 통화까지 위협하는지 그 도미노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신흥국들은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통화 시장을 보면 루피와 원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통화들이 동시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왜 신흥국 통화들이 예외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흥국들의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 수익률을 쫓던 자금은 가장 먼저 신흥국에서 발을 뺍니다. 더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신흥국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는 신흥국 자금 유출을 가속화하는 기폭제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니 환율은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 자금은 더 빨리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신흥국 정부들이 금리를 올려 방어하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통화 정책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한 국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달러 중심의 생존 게임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줄기를 타고 빠져나간 돈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알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팔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시장의 진짜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승자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자금, 유로권에서 도망친 자금, 그리고 엔화라는 이름으로 운용되던 투기 자금들. 이 모든 자본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러 자산입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승자는 압도적으로 달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 안전자산 ETF 같은 달러 자산들이죠. 반대로 패자는 누구입니까? 신흥국 통화, 유로화, 그리고 전쟁이나 위기로 인해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등하여 경제에 타격을 입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 단기적인 해프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달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새로운 금융체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승자 독식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장에서 무기 없이 싸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투자의 관점은 이제 수익률 경쟁에서 생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질서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승자의 편에 서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와 전략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환율 시장은 더 이상 금리 게임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는 전쟁 게임이 되었습니다. 자본은 금리라는 이성적 판단보다 생존이라는 본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이어지고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지금은 달러 자산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는 현재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 무기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 110을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세요. 두 번째는 리스크가 완화되는 경우입니다. 중동의 휴전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눌려있던 신흥국 자산이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달러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유로화나 주요 신흥국 통화 자산으로 자금을 분산하는 유연한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달러 인덱스 추적입니다. 매일 추세를 확인하세요. 달러 강세 기조가 꺾이지 않는 한 공격적인 리스크 자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달러와 엔화 구간 주시입니다. 엔화 환율이 155에서 160 구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진짜 변곡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 속도를 체크하십시오. WTI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이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공급망 위기 신호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VIX, 즉 공포지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VIX가 20을 넘어 30을 향해 갈 때마다 달러 자산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읽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미국 2년물 국채, 엔화 환율, EMFX ETF, 그리고 WTI 유가까지.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지금 금리 게임에서 생존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유수원샷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통찰이 됩니다.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